친절한 게이 김찬영 여사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뒤에 나와 있는 친절한 게이 김찬영이라고 하고요. 친절하진 않아요. 제가 이제 막 성소수자 인권 교육 이런 거 엄청 많이 다니거든요. 막 전국으로 돌아다니고 막 이러는데 이런 청중들을 대상으로 사실 이런 내 이야기를 하라고 그래서 너무 긴장이 돼요. 교육을 하라 그러면 내가 너무 잘할 자신인데 그래서 일단 제가 15분이 왜 흘러가지 않고 있죠? 이게 지금 저희가 주어진 시간은 15분밖에 없기 때문에 빠르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막 이런 뭐라 그럴까 이렇게 저같이 제가 이렇게 왜 게이라고 성소재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런 데 나와서 막 저가 그러니까 이런 교육을 나갈 때마다 늘 이런 얘기 들어요. 저 태어나서 내 주변에 있는 동성애자 한 번도 못 봤는데 살아서 움직이는 호모 처음 봤다. 자기가 아는 성소수자는 하리스랑 홍석찬이 전부였는데 여기 이런 사람도 있다. 이렇게 평범한 게이들도 있다는 것들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려고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드러내고 이런 활동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일단 보이시나요? 이제 좀 살 것 같네요. 앞에 계속 눈이 부셔가지고 제가 처음 제가 이제 드릴 이야기들은 이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정체성이 무엇이냐면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정체성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도 다양한 저의 모습 중에 일부이지만 저의 성 정체성은 남성 동성애자예요. 그리고 또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의 정체성도 따지자면 뭐 학교를 따지자면 뭐 지방대생도 있을 거고 아니면 서울 소재에 있는 이제 뭐 이름 높은 이런 저명한 대학을 나오신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또 직장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우리가 혹시나 이제 뭔가 해외로 나가게 됐을 때 이민자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그 안에서는 또 이민자와 동시에 아시아인으로서의 정체성 등 사실 굉장히 다양한 정체성들을 우리는 하나의 삶, 하나의 몸 안에서 굉장히 교차해가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 정체성이 사실 뭘까라는 고민을 조금 해봤을 때 이 정체성이 사실 저희가 이제 뭐 교육을 나가거나 할 때 이야기를 해요. 이 정체성은 나를 해석할 수 있는 기준, 나를 설명할 수 있는 기준이 되자 중거점이죠. 중거점이 되고 그 위에는 나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그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체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쭉 해볼까 합니다. 다음으로 이 정체성과 더불어서 이제 이 정체성의 인지와 수용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볼 텐데요. 이 굉장히 좀 교육스러운 말이죠. 인지, 수용. 이 인지는 내가 어떠한 다수의 사람들과 뭔가 좀 다르다라는 것들을 깨닫는 순간, 늘 최초의 그런 순간들을 인지라고 해요. 그리고 수용은 그 다름을 긍정하고 받아들이는 단계라고 해서 이제 인지와 수용 그리고 정체성 이렇게 세 가지를 늘 세트로 묶어서 저희가 이렇게 교육을 나가서 말을 하곤 하는데요. 저의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남성 동성애자로서의 성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는 최초 제가 기억하는 인지의 순간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였어요. 제가 이제 뭐 그 이전에는 그냥 유치원, 학교, 초등학생 시절에는 그냥 뭐 조용히 말 수 없는 내성적인 남자아이 아니면 뭐 좀 기집애 같은 남자, 여자애들이랑 친하고 이렇게 딴 애들이 이제 축구공 로봇 가지고 운동장에서 놀 때 나는 이제 교실 뒤에서 여자애들이랑 살구놀이하고 고무줄하고 놀고 이런 애들 꼭 있잖아요. 한둘씩. 약간 그런 아이로 이제 나를 규정짓고 있었는데 중학교에 가는데 저희가 남녀공학이었는데 분반이었어요. 그래서 남학생들만 이제 한 교실에 이렇게 몰려 있는 거죠. 처음으로 느껴보는 이런 공간 안에서 첫 체육 시간이었는데 단체로 아이들이 옷을 벗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는 굉장히 너무 낯선 어떤 그런 감정들을 느꼈어요. 그게 제가 이제
저의 삶에서 최초로 내가 뭔가 내가 왜 이렇게 이런 감정을 느낄까라고 생각했던 제가 기억하는 최초의 인지의 순간이거든요. 여차저차 해서 제가 이제 그렇게 힘든 그때부터 이제 내가 뭔가 다름을 느끼기 시작한 거죠. 그러고 나서 되게 인지의 순간에 최초로 찾아오는 감정들은 일단 내가 왜 쟤들과 다른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것들에 대한 불안, 그리고 내 안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이런 감정들을 부정하거나 회피하거나 아니면 억압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들을 사실 누구와도 나눌 수가 없어요. 가정, 학교, 뭐 선생님, 사실 이럴 나눌 사람이 없다 보니 거기에서 오는 고립감. 그래서 인지의 순간에 최초의 인지의 순간에 찾아오는 감정들이라면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뭐 부정, 회피, 고립감 등 사실 좋은 감정들은 아닌 거죠. 전 그렇게 해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를 시절을 좀 힘들게 보냈어요. 저에 대한 굉장히 많은 고민과 그런 어려운 시기들을 거치면서 대학에 가게 되면서 동성애자로서 나는 이제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느끼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나서 나와 비슷한 고민을 했던 이제 또래 게이들을 이제 게이 커뮤니티에 나가기 시작하면서 그걸 이제 이 게이들의 용어로는 데뷔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커뮤니티에 처음 나가기 시작하면서 나와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고 친구들을 만나고 그리고 나보다 훨씬 더 이전에 이런 고민들을 했던 사람들을 만나면서 안정감을 찾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 과정들이 이제 수용의 과정이라고요. 나를 받아들이면서 찾아오는 감정들은 안정, 편안함, 그리고 나의 어떤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예측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을 기르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 근데 이 인지와 수용이 전부일까라는 것들을 봤을 때 이 주황색 점이 인지고요. 여기에 있는 푸른색 점이 수용이에요. 그러면 이 인지와 수용 사이의 과정, 이 안에서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게 무엇일까라는 것들을 생각했을 때 바로 나의 어떤 솔직한 진짜 나의 모습을 긍정하고 인정해주고 지지해주고 그리고 올바른 정보들을 전달해줄 수 있는 굉장히 어떤 근거리 공동체들의 역할이에요. 이 근거리 공동체들이라 함은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학교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지역사회가 될 수도 있고 동료가 될 수도 있어요. 사실 이 안에 있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나의 어떤 다름의 어떤 되게 이런 낯선 마음들이나 아니면 나의 고민들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지지해주고 긍정해주고 받아들여주는 이런 과정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하지만 이 인지와 수용의 과정이 길면 길어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인지의 최초의 순간에 느끼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나 회피나 부정적인 감정들이 일상 속에서 계속 재현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서 우울감이 찾아오고 그래서 뭐 심지어는 이제 뭐 자해로 이어지거나 자살 충동으로 이어지고 뭐 더 나아가서는 실제로 그런 것들이 이제 실행에 옮기기까지 하는 이러한 이제 비극이 이제 이어지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지금까지 제가 했던 이야기들이 사실 뭔가 교육 나가면서 막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어머님의 자녀가 게이일 수 있습니다. 어머님의 따님이 레즈비언일 수 있고 트랜스젠더일 수 있고 또 다른 정체성의 무언가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해주는 얘기인데 제가 이제 청년의 이야기와 성소수자 이야기를 어떻게 한번 이어볼까라는 고민들을 하다가 이 인지와 수용을 차용했던 게 그래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한국 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청년, 소위 말하는 이제 뭐 청소년일 수도 있고요. 10대부터 20대, 사실 30대, 40대까지 우리가 청년이라고는 하잖아요. 이 청년들이 정해놓은 이 국가와 사회와 그리고 이 미디어 그리고 세상이 이렇게 정해놓은 틀에서 뭔가 다른 것들을 생각하고 다른 삶의 방식을 생각하고 다른 감정들을 느낄 때 여기에 대한 충분한 지지와 그리고 안정감을 느끼는가라는 생각을 했을 때 사실 제가 이제 10대 때 느꼈던 감정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렇잖아요. 20대 때는 무조건 대학 가서
취직해야 되고 직장 자리 잡고 30대 때 자리 잡으면 결혼 준비하고 마흔이 되기 전에 애를 낳고 40대가 되면 학부모가 되고 가장이 되고 뭐 환갑 이렇게 뭔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려지는 그런 생애 주기들 속에서 내가 그 삶에서 벗어난 생각을 하거나 또 다른 길을 꿈꿀 때 우리가 느끼는 그런 감정들에 대해서 이 사회가 아니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혹은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학교 뭐 수많은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지지를 해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사실 저와 별반 다르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이야기들을 제가 서두에 잠깐 넣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 말씀이 나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뭔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 삶을 꿈꾸고 있고 그리고 뭔가 다른 길을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들을 사실 여기에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지금 어떤 한국 사회의 어떤 전반적인 사람들의 어떤 경향들을 봤을 때 사실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지만 중요한 것들은 사람들이 스스로 나에 대해서 잘 규정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천편일률적인 그런 교육 환경 그리고 가정 환경 그리고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삶들을 그런 환경들에서 노출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자라왔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 뭔가 나의 시선으로 나를 보지 못하고 타인의 시선, 나는 좋은 아들이어야 되고 좋은 딸이어야 되고 좋은 친구 그리고 믿음직한 동료 그 다음에 누군가에게 모범이 돼야 되는 그런 프레임 안에서 나를 너무 이렇게 속박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들이죠. 사실 그랬을 때 중요한 것들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아까 말했던 나의 삶과 나의 삶에 있어서 어떤 다름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그런 낯선 감정들 그리고 뭔가 또 다른 너무 생뚱맞다고 생각되지만 이 사회에 있어서 사회가 규정하지 않았던 그 규범을 벗어난 생각들 이런 생각들을 나누고 그리고 그런 낯선 생각들을 함에 오는 그런 두려움이나 불안함들을 나눌 수 있는 근거리 공동체 그리고 지지 기반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사실 이런 고민들 안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뭔가 좀 다른 생각을 하다가도 너무 귀찮은 거잖아요. 사실 뭔가 정해놓은 길로 가면 편한데 굳이 이렇게 내가 힘든 선택을 해야 될까? 아니면 나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만 누군가는 야 너 그거 아니야 너 그거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때 나를 재단하게 되는 순간들 사실 그런 순간들에 더 오는 그런 불안함들을 나눌 수 있는 동료들이 있다면 그리고 그런 감정들을 나눌 수 있는 동료 지지 기반들이 있다면 훨씬 더 이 삶이 굉장히 풍족해지고 그리고 되게 충만해지고 그리고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굉장히 넓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저 역시도 뭐 제가 이제 이 남성 동성애자임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회가 바라보는 성소수자들에 대한 어떤 편견 어린 시각들 그리고 뭔가 이렇게 공공연하게 드러내놓고 이제 혐오하는 이런 세력들 사실 저는 이제 이 섭외를 받았을 때도 굉장히 제일 처음으로 걱정이 됐던 게 DDP에 사는데 성소수자 불러도 괜찮을까요? 왜냐하면 DDP는 서울시에서 하는 기관이거든요. 시에서 하는 행사에 성소수자가 이제 섭외가 됐다는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과연 이 시 당국자들이 좋은 고운 시선으로 이들을 바라볼까라는 걱정이 드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 굉장히 제가 이런 사회 그리고 이 내 주변에 있는 상황들로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겪어왔던 이런 경험에 우러나는 필요 없는 배려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몸에 배인 거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도 뭔가 내가 남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 길을 생각하고 있을 때
나를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나의 엄마 아빠를 생각하게 되고 내 친구를 생각하게 되고 형제 자매를 생각하게 될 때 이랬을 때 과연 이게 나의 삶에 있어서의 올바른 판단일까라는 생각들을 하면 저는 다시 한번 그 생각들은 재고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삶의 중심 그리고 나의 삶에 찾아오는 인지의 순간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물론 어떤 삶에 있어서 낯선 감정들이나 이런 또 다른 길로 가겠다라고 했는 그런 결심들은 굉장히 두려움과 불안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요인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러한 불안과 두려움들을 사실 뭔가 극복해 나갈 수 있어요. 극복할 수도 있고 혹은 극복하지 못하더라도 그냥 수용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나에게 뭔가 삶에 있어서 어떤 힘이 될 수 있는 순간들은 혼자가 아니라 이러한 고민들을 나 혼자가 한 게 아니라 나와 비슷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런 꿈톡 같은 자리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생활 속으로 돌아가서 만나고 있는 뜻이 맞는 친구들이거나 아니면 나를 지지해주는 또 다른 누군가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사람들과 끊임없이 나누다 보면 그런 경험들이 오히려 자신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큰 자산으로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삶에 있어 굉장히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정체성들 그리고 삶에 있어서의 다양한 방식들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되고 축복받아야 되고 그리고 고려되어야 이 삶에 있어서 이렇게 존중받아야 될 그러한 것들이라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혹시나 이제 앞으로의 미래에 있어서 뭔가 고민하고 있거나 힘든 부분들이 분명히 각자마다 존재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민들을 나눌 수 있는 동료 그리고 뭔가 직장에 있는 누군가, 학교에 있는 누군가, 친구, 가정에 있는 부모님이 됐든 이런 분들과 나눈다면 잘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시기를 잘 버티고 지난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기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시기를 버티고 나면 또 다른 더 강해지고 단단해지고 뭔가 조금 더 한 뼘 더 성숙한 나를 발견하게 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거의 시간 딱 맞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오늘의 강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